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의 술을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4월 21일 목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금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것을 놓고 정권 교체기에 전국이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데, 자, 이렇게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뺏어버리려고 하는 그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이 민주당은 무슨 검찰 개혁의 마무리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지만, 야당에서 또 많은 국민들은 이것이 문재인, 이재명 지키기다. 또 퇴임 후에. 자, 그런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영입을 했던 양향자 전 민주당 국회의원, 현 무소속 국회의원이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이 민주당 강경파들의 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전달을 했죠. 그래서 폭탄성 발언이었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또 다른 정권적인 인물이었던 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출신 양홍석 변호사가 나도 들었다.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자, 그러면은 만약에 그런데도 이렇게 검수완박 입법이 다 진행이 되면은 내가 누구에게서 들었는지 다 까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양향자 의원이 오늘 인터뷰에서 한 내용은 이겁니다.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 그리고 검수완박을 안 하면 이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죽을 거다. 라며 법안에 찬성하라고 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한 인물들이 철험해. 친문 강경파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된 모임이죠. 이 국회의원들 모임이죠. 그쪽 강경파들에게서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죽을 거다. 검수완박 안 하면, 검찰이 그대로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또 다른 강경파에게 들었는데, 양형자 의원의 말입니다.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은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에 갈 수 있다.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 딱 찍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양홍석 변호사도 나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말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출신입니다. 정말 검수완박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은 4개 검수완박 발언을 했던 민주당 쪽 인사가 누군지 까버릴까? 이렇게 양홍석 변호사는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그 말을 듣고 참으려고 했는데 양홍석의 이야기입니다. 민형배 탈당 소식에 민주당은 더 이상 고쳐 쓸 일이 없을 듯하다. 양향자를 대신 법사위 안건 조정위원회에 넣으려고 하다가 양형자가 그것을 거부하니 현직 민주당 국회의원을 탈당을 시켜서 무소속 몫으로 집어넣었죠. 그 민형배입니다. 이렇게 하니 이런 모습을 보고 더 이상 고쳐 쓸 일이 없을 것 같아. 민주당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핵심은 이거죠. 이 양향자, 양홍석 두 사람 말의 핵심은 이것이 결국은 이렇게 전국을 엉망으로 만들고 국가 사법 체계를 다 흔들려고 하고 그것을 문재인 임기 중에 속전속결로 해치우려고 이렇게 난리를 피우는 이유가 결국은 문재인을 지키기 위해서다. 문재인 청와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다. 자, 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말 입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 말을 민주당 강경파에게 들었다는 민주당 출신 양향자 의원 그리고 친정권 진보 성향 단체인 참여연대, 이 참여연대는 조국도 참여연대 출신이고 그렇죠. 공익법센터 소장 출신 변호사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거 검찰이 수사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다 죽는다. 특히 청와대 문재인 참모 20명이 감옥간다.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청와대 20명 감옥 갈 사람이 누굴까? 그리고 그 위에 몸통은 누굴까? 이것을 한번 따져봤습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문재인 정부의 전현직 청와대 참모 중에서
기소가 된 사람이 12명이 넘습니다. 제가 12명까지는 지금 파악을 했는데 아마 또 있을 것도 같은데 어쨌든 제가 파악한 게 12명이 지금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 권력형 비리 의혹 뭐 이런 것과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12명 중에서 기억나실 만한 사람들만 제가 소개를 드리면 가령 조국 전 민정수석, 지금 아들, 딸 입시비리, 지금 특히 딸 부인은 구속돼 있고 입시비리 재판을 받고 있죠.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의혹 사건, 여기서 기소는 안 됐지만은 그때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유재수 감찰무마 때도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국이 20명 안에 들어갈 수가 있죠. 감옥 갈 사람.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혐의. 그때 줄줄이 13명이 기소가 됐죠. 그 중에서 지금 청와대에서 8개 부서가 거기 불법적으로 강권선거를 저질렀는데 지금 기소된 사람이 백원우 민정비서관 하명수사를 했죠. 하명수사를 지휘를 했죠. 한병도 정무수석, 송철호 그 당시 후보, 문재인 대통령이 형이라고 부르면서 울산시장 좀 만들어 보라고 했던 송철호의 경쟁자들, 민주당 당내 경쟁자들을 어떤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을 하면서 매수를 시도한 혐의로 당시 정무수석 한병도도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또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 행정관, 이런 사람들은 송철호의 공약을 만드는데 청와대가 나서서 공약을 수립하는데 불법적으로 지원한 이런 혐의로 줄줄이 기소가 되어 있죠. 자,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 백원우 여기도 기소가 되어 있고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 사람도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자,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을 지냈죠. 이 조국 아들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사건도 있습니다. 이광철 한때 들썩했죠. 민정수석 민정비서관 이런저런 혐의들에 연루가 되어 있는데 지금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으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송인배 정무비서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또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자, 그런데 지금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이 기소가 되어 있지만 이 블랙리스트가 산업부를 비롯해서 거의 전 부처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블랙리스트.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됐던 사람들을 쳐내기 위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던 그 의혹 사건이 지금 환경부는 이미 재판을 받고 유죄도 받고 했는데 산업부를 비롯한 다른 부서로까지 지금 확산이 되고 있어서 정권이 끝난 이후에도 이것은 계속 수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죠. 또 최희봉 산업정책비서관,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으로 인해서 직권남용으로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명 있습니다. 김종천 어전비서관 음주운전, 전병헌 전 정무수석, 홈쇼핑 업체 뇌물을 받아서 집행유예형, 이런 것도 있는데, 자, 이런 거 다 놔두고, 권력형 비리라고 할 수 있는 사건들, 울산 시장선거 불법 개입,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김학의 불법 출금, 유재수 감찰 무마, 블랙리스트, 산업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드루킹, 불법 여론 조작 사건, 지금 김경수가 구속되어 있지만, 김경수 혼자 했던 일이 아니겠죠. 자, 문재인 대통령이 수혜자입니다. 그때 불법 여론조사 수혜자, 대선 때 불법 여론 조작 사건 수혜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기소된 사람 외에도 쭉 하면 한 20명 됩니다. 기소된 사람까지 포함하면 다른 혐의자들까지 하면 정말 20명 정도 됩니다. 청와대 전현직 참모들이. 양향자 의원이 들었다는, 친문 강경파에게 들었다는, 우리 검찰 수사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문재인 청와대 20명 감옥 가. 자, 가령 예를 들어서 탁현민 여진비서관. 지금 이 사람은 기소 이런 건 안 돼 있죠. 그런데 그 전에 본인의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 청와대 홍보 일감을 몰아줬다. 그런 보도가 그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진보 성향 한겨레 신문에서 나왔었죠. 근데 이거 지금은 허지부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이 정권이 끝나고 나서 여기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질 수가 있죠. 탁현민. 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인데 울산시장 선거 어떻게 보면 그 불법 개입하는데 실행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내가 송철호 형에게 직접 출마하라고는 참 말을 못하게 했으니 여태까지 여러 번 떨어졌기 때문에 임종석 실장이 대신 좀 이야기하라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임종석 실장이 송철호에게 출마를 권유를 했는데 자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마를 권유할 때는 그냥 권유를 했겠습니까? 우리가 물심양면 도와주겠다는 묵시적이든 표면적이든 이야기를 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8개 부서가 개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임종석은 이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혐의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도 안 됐습니다. 딱 그 밑에서 그쳤죠. 자, 그래서 이것도 정권이 끝나면 다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또 그 위에 몸통은 문재인 대통령이겠죠. 직접 지시를 했으니. 자, 그래서 결국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모든 그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들 다 문재인 대통령이 몸통입니다. 이 울산시장 선거 본인이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지시를 했죠. 월성 그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이것도 그거 언제 영구 폐쇄되느냐 이렇게 지시를 그렇게 관심을 표명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이것도 유재수가 이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다면 이것이 어떻게 감찰이 무마됐겠느냐. 평소에 형이라고 부른다고 하죠. 유재수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이것도 이 검찰개혁의 어떤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이거야 뭐 전 부처에서 그렇게 이루어졌으면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책임자죠. 드루킹 이것은 아직 뭐 결정은 안 됐, 어떤 드러난 것은 없지만은 그 실형을 받은 김경수인데 김경수가 그렇게 한 이유는 윤석열 당선을 위해서죠. 죄송합니다. 문재인 당선을 위해서죠. 문재인 당선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 이 드루킹의 수혜자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나중에 불거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친문이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버리는데 사생결단식으로 달려들고 있는 거죠. 양향자가 이야기했듯이 청와대,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청와대 참모만 20명이 감옥 간다. 그러면은 청와대 참모가 아니고 정치권에 있는 친문, 친노, 또 친이재명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검찰 수사권을 뺏어버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친이재명 쪽도 가세를 하는 것이죠. 친이재명 쪽은 뭐 대장동 의혹 사건, 무슨 성남 FC, 지금 뭐 법인카드까지, 뭐 경기도 법인카드까지 엄청나게 의혹이 많이 쌓여 있죠. 뭐 변호사비 대납 의혹, 뭐 이런 것까지. 그래서 결국 이재명 계와 문재인 계가 이대로 검찰 수사권을 남겨둔 채 정권이 끝나면 우리는 공멸한다, 다 죽는다. 그런 차원에서 이 검찰 수사권을 뺏기 위해서 이 난리를 치고 있다. 그것을 다른 사람이 정언한 것도 아니고 문재인 영입 인사 그리고 얼마 전까지 민주당 국회의원이었다가 본인의 뭐 보좌진 문제로 탈당을 한 양향자 그리고 또 한 사람 이 참여연대 출신 양홍석 변호사 이 두 양씨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